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시간이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HMM 분석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설정을 계속 바꿔보다가 안 돼가지고 새로운 마이크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한 음향에 대한 부분들 조금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이 금방 주문한 마이크가 오면은 설정을 바로 바꿔서 진행을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HMM 분석 드리기 전에 앞서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뉴스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뉴스방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 계좌 개설을 하시면 리서치방을 무료로 운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개인 종목들을 여쭤보셔도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HMM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서 제가 비교를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서는 7,930원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간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여기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을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살짝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네요. 일단 여기 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지 않을까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PER이 7.7배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실적들을 보면 실적이 연간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보다는 살짝 빠질 가능성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기록을 하긴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증가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더 증가된다라고 보고 해운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2, 3, 4분기에 2, 3분기에는 적어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더 증가될 것이다. 라는 그 분석 자료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동기화는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연도에 대한 PER을 계산을 해보면 EPS가 1235원 수준들이죠. 자, 7,930원에서 여기 1235원 대비를 해보면 1235원 대비를 해보면은 6배 수준 됩니다. 6배가 비싸진 않은 수준이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는데 자, HMM과 비교를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HMM 같은 경우에서는 2배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운주예요. 같은 해운주인데 적자가 나다고 흑자되고 흑자가 확대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반영이 좀 안 된 거긴 한데 2, 3분기에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반영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EPS가 2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2만 원 정도 수준. 2만 원 수준에서 지금 29,250원 수준에서 2만 원 대입을 해보면은 PER이 1.4배 정도가 됩니다. 자, 6배, 7배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랑 2배, 1배, 2배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랑 더 저렴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HMM 똑같은 그런 해운주의 그런 상황들에서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가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HMM 같은 경우에서 수급적인 부분들만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페노션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분봉을 보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갭을 좀 떨어뜨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갭 떨어뜨리면서 시작을 하고 HMM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하는 동향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을 매도하는 금융투자에서도 매도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는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와졌네요.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기타 법인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살짝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들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증시 자체가 하락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하락하면서 갭을 좀 떨구고 시작을 했어요. 갭 떨구고 시작을 한 다음에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갭을 좀 떨구고 시작해가지고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매도 동향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HMM의 주가 흐름들 자체적으로는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지난 1년 내내 실적은 피크아웃 우려를 뛰어넘어서 성장을 해왔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뛰어넘는 성장들을 보여줬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분기 영업이익이 2, 3조 원이 익숙해진 상황들. 여기서 조정받는다고 해도 연간으로 9조 원 넘는 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들인데 여기 제목 자체가 10조 원이면 없던 기회도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준 겁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영업이익 2, 3조 원이 익숙해졌는데 현금 순자상이 13조 원이 넘을 것이다. 사이클 산업에서 호황 피크 이후 주가가 모멘텀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동안 이룬 재무구조 개선이 큰 만큼 여기서 뭐 바닥을 다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주 환원이나 신규 투자 전략, 현금 환원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는 스토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었고 리포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투자 의견들을 바이, 뭐 이베스트라든가 대신증권이라든가 다양한 증권사 입장에서도 한국증권이라든가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 2분기 순이익 13조 전망 이런 얘기들이 유럽 항로 스팟 운임 조정에도 또 이제 운임 비용들은 상승을 할 거다. 운임 강세 기조들은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이 이 목표 예상치를 좀 웃돌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킨다. 32,000원에서 36,000원까지 상향시킨다. 앞으로 상황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상해 봉쇄 영향으로 17주 연속 SCFI가 하락해가지고 물동량의 감소한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이진 않지만 실적이 일단은 예상치를 웃돈 실적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평가인 상황들이다. 이런 내용들의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매도 동향들이 좀 컸습니다. 매도하는 모습들, 뭐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앞으로 약세를 계속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다분하고 그만큼 주가가 저렴해지면 더 저렴해진 만큼 뭐 반발 매수세는 계속 들어와 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실적들을 보면 유가 급등, 중국의 상하이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미주서한 물류난, 각종 악재들이 나온 상태에서 있었던 상태에서 호실적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뭐 악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나오기도 힘들죠. 이제 이 이상 악재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호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호실적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HMM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해운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